제가 실제로 비행하면서 가지고 다니는 가방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저는 이 가방을 비행을 위해서 사지 않았고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출장 가서 이제 현지에서 산 가방인데, 무거워서 잘 쓰지 않다가, 비행하면서 처박아뒀던 가방을 다시 꺼내서 쓰고 있는데, 저는 너무 만족스럽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가방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일단 먼저 가방의 맨 앞에는 어, 저는 이제 몇 개를 가지고 다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무선 종사자 기술 자격증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안에 이제 자격증하고 그다음에 네, 제 비행 면장, 네, 그리고 기술 자격증. 옛날에는 무선통신사가 그 한 번 따면 그냥 계속 자격이 유지됐는데, 요즘에는 5년마다 한 번씩 그 다시 보완 교육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바로 꺼낼 수 있게 맨 앞쪽에는 이제 자격증을 넣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혹시 모를 이제 안경. 제가 지금 신체 등급이 2급이라서 비상용 안경 가지고 있고, 이제 비행장을 출입할 때 쓰는 보안 카드. 네. 제가 지금 한서대학교에서 비행하고 있으니까 한서대학교 비행장을 출입할 때 쓰는 보안 카드. 그리고 이제 펜들. 펜을 이제 바로바로 꺼내서 쓸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 혹시 뭐 현금이라든지 지갑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요 안에다 넣고 받으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여기는 이제 제가 비행 중에 이제 선글라스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학교별로 좀 분위기가 다르긴 한데, 선글라스를 끼는 학교도 있고 못 끼는 학교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비행 교육원에서 비행하시는 분들은 눈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저는 어, 그 눈이 생명인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꼭 선글라스를 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바로 뭐 비행 플랜이라든지 웨이트 앤 밸런스 같은 것들을 바로 넣어서 바로바로 그때그때 꺼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그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헤드셋. 저는 데이빗 클락 걸 사용하고 있는데, 2017년도부터 쓰고 있는데 뭐 너무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고요. 신뢰도도 좋고 고장도 없고 아주 너무 만족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저를 포함해서 그 비행을 배우시는 일반인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이제 이런 영상들을 좀 만들고 있는데, 저는 카메라를 이제 두 개를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옛날부터 쓰던 고프로 히어로 5. 네, 지금까지 그 전부터 이제 가지고 있던 건데, 제가 비행하면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벌써 이게 7년째 쓰고 있는데 한 번도 고장 없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 교환식이라 배터리 수명이 되면 갈아 끼면 되는데, 7년 동안 쓰는데 한 번도 문제 없고 지금도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어, 이거 떼지도 않았는데, 예, 고프로 히어로 10인데 확실히 화질도 훨씬 좋아지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돼 있는데, 저는 이제 두 개를 써서 요거는 비행기에 이제 고정을 시키고, 요건 그때그때 이제 풍경 사진도 찍고 그 디스플레이 돼 있는 G1000 글래스도 찍고 그런 목적으로 쓰고요. 요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 이제 크로스 컨트리 가게 되면 비행할 때 시간이 뭐 어떤 경우에는 3시간 반, 4시간 이렇게 5시간까지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외장 배터리가 필요해요. 그때 이제 외장 배터리랑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충전용 단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카메라를 이렇게 놓는데 제가 이걸 쓰는 이유는 이렇게 보관을 하면 카메라를 두고 내리거나 이제 잃어버릴 염려가 없거든요. 그래서 2개를 담아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영상 찍을 때 쓰는 장비들인데 먼저 이제 고프로 고정해서 이렇게 집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앞에 대시보드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하고 여기다가 카메라를 장착해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쓰는 걸 직접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조정하는 쪽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돌려서 전방을 비춰가지고 착륙하는 랜딩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촬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게 이제 외장 배터리인데 저는 외장 배터리를 이제 2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제가 그 산 게 아니고 뭐 선물에 들어온 거 뭐 집에서 그 돌아다니는 걸 그냥 쓰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연결하고 아까 보셨던 이제 고프로에 이제 충전용 단자에다 연결하고 이렇게 전원선을 바로 연결하면 바로 충전이 되면서 그 비행 시간 동안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이거 좀 이상한데 방향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깔끔하게 선도 복잡하지 않고 요걸 이제 대시보드 위에다 올려놓으면 받침대 역할도 하고 충전도 되고 그래서 비행하는 5시간 동안은 제가 이거 써보니까 이게 한 4시간, 5시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비행하는 시간 동안에 영상을 잘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용량 배터리인데 이것도 선물 받아서 사용하는 건데 1400mAh를 낼 수 있는 거라서 이거는 뭐 10시간, 20시간도 아마 갈 것 같은데 비행하는 동안에 충분히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잭이 있는데 제가 이제 비행 중에 그 영상을 담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건데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고 요 부위를 이제 비행기의 오디오 잭에다 꼽는 거죠. 요게 이제 0.25인치짜리 잭인데 PJ055 잭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비행기에는 2개 잭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2개 잭이 들어가는데 보시면 조금 규격이 큰 게 PJ05 잭이고 조금 작은 게 PJ068 잭인데 PJ는 뭐 복잡한 건 아니에요. 폰 잭이란 뜻이거든요. 이거는 거의 100년 전부터 쓰던 규격이어서 이 규격을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조금 더 사이즈가 큰 05 폰 잭은 직경이 이제 0.25인치예요. 그래서 요거는 미리미리로 따지면
어, 6.35mm가 되고요. 요 조금 더 크기가 작은 톤잭 068잭은 0.2인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로 따지면 5.25mm죠. 5.25mm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좀 익숙한 크기일 텐데 우리 M16 총알 그 규격도 5.25mm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비행기에 그 오디오 잭에다가 꼽고 PJ05 잭에다가 꼽고 그러면 요게 이제 3.5mm 그 오디오 잭이랑 연결되거든요. 그 비행 중에 어떻게 오디오를 녹음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다음번 영상은 오디오에 대한 걸 좀 집중적으로 보여드릴 건데 요거를 그 고프로에서 판매하고 있는 정품 안에는 이렇게 USB-C 단자하고 3.5mm 단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오디오에다 연결하고 요거를 지금 좀 전에 보셨던 충전지하고 해서 요거를 연결을 하면 요 카메라로 보여드릴게요. 카메라로 그 오디오도 입력이 되고 그다음에 충전도 되고 그래서 크로스 컨트리 충전이 되고 있죠. 크로스 컨트리 가는 4시간, 5시간 이상 동안에 오디오가 자동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충전이 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나중에 이걸로 녹음한 이제 음향을 들려드릴 건데 이게 그렇게 음질이 좋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따로 저 녹음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래도 녹음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백업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최소한 비행 중에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정도는 알 수 있어서 기록용으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디오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디 갔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옛날에 쓰던 아이폰인데 이걸 왜 가지고 있냐면 요거는 3.5mm 잭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 오디오를 따로 연결할 수 있어서 쓰는 건데 바로 요거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쪽에 PJ05 잭을 꽂고 그다음에 3.5mm짜리를 이렇게 연결하면 큰 잡음 없이 이제 녹음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꼽고 가방에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저절로 녹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경 안 써도 돼서 저는 이 방법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이어폰이 나오는데 이게 왜 나오냐 궁금해 하실 건데 여기 이제 귀로 듣는 이어폰 이제 듣는 부위가 있고 여기 이제 잘 보시면 뒤에 마이크가 있거든요. 이게 마이크 구멍인데 여기를 통해서 이제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얘가. 그래서 비행 중에 나중에 이제 실비행 중에 들려드릴 건데 굉장히 깨끗하게 녹음이 잘 되는데 요거를 요 안에다가 귀 안쪽에 공간이 있어서 여기다 이렇게 넣고 그냥 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요 음성이 바로 핸드폰으로 녹음이 잘 되기 때문에 음향도 좋고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방법이랑 아까 뒤에 그 백시트에 있는 잭에 연결해서 하는 방법들을 같이 사용합니다. 왜냐면 가끔씩 아마 저랑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요거를 이렇게 꼽고 비행을 했는데 갔다 와서 보면 이게 녹음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눌려가지고 녹음이 스탑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게
이렇게 바깥으로 움직이다 보면 빠져가지고 잡음만 녹음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영상을 다 찍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1차로는 요 잭을 이어폰 잭을 이용하고 2차로는 핸드폰을 이용하거나 카메라에 연결해서 쓰는 방법, 요 방법들을 같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네, 비행 중에 무리 없이 영상을 녹음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보시면 이제 요 서류는 이제 비행에 필요한 필수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뭐 그 신체 검사라든지 이건 뭐 옛날 건데 뭐 조정 연습 허가서라든지 필요한 서류들을 쭉 다 이렇게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서류로 가지고 다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자주 쓸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제일 안쪽에다 넣어놓고, 두 번째는 이제 니보드예요. 스테이지 1 할 동안에는 니보드가 거의 필요 없는데 이제 크로스 컨트리를 가거나 하면 니보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는 이제 저처럼 네, 이렇게 뭐 크로스 컨트리를 간다든지 했을 때 적어야 되는 것들 하고, 이제 거리 측정용 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바람에 따라서 속도, 그라운드 스피드 같은 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 이런 것들을 넣고, 중요한 건 이제 여기도 당연히 펜이 꽂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실비행에서 거의 사용할 일이 없긴 한데 비행 지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비행기의 그 GPS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먹통이 된다든지 했을 때는 이 지도를 펼쳐서 그 방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피해야 될 곳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거 사지 않았고 우리 비행교육원의 황두현 교수님이 저한테 주고 가셔가지고 지금도 너무 잘 쓰고 있고요. 사실 이런 거를 뭐 매번 다 살 필요는 없고 물려 쓸 수 있으면 학교에서 서로 이제 물려 쓰면 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요 가운데에다가 요 두 개를 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패드, 비행에 관련된 것들 다 이제 그 메모도 하고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제 쓸 수 있는 아이패드,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그 로그북,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로그북 항상 가지고 당겨야 기록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체크리스트. 네, 전 뭐 벌써 7년째 쓰고 있어가지고 너무 낡았는데, 네, 체크리스트. 그리고 메모지. 비행 끝나고 디브리핑 할 때 또 써야 되고, 비행 중에 뭐 홈 미터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타코미터 같은 거 숫자도 적어야 되고 해서 꼭 필요하고, 요거는 이제 비상용 체크리스트. 이건 제가 이제 직접 만들었는데, 이거 왜 만들었냐면 언제 한번은 요거를 제가 공부한다고 빼놓고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물론 비행기 안에도 체크리스트가 있지만 여기 있으면 그냥 한 번에 요것만 갖고서 그 프리플라이트 인스펙션도 하고 비행 중에도 바로바로 그 체크리스트 수행하고 하는데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자주 쓰진 않지만 백업용으로 요걸 이제 하나 갖고 다니죠. 그래서 요렇게 비행 가방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뭐 추울 때 외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되면, 뭐 제가 이 가방을 선전하는 건 아닌데, 이 가방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펼치면 한 5에서 한 10cm 정도 이렇게 더 늘어나요. 그래서 안에 공간이 훨씬 더 넓게 생기기 때문에 이제 뭐 옷이라든지 책 같은 거를 더 넣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딱 보시면 굉장히 무겁겠죠? 그러니까 처음 스테이지 1 때는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뭐 저처럼 이렇게 카메라나 배터리를 가지고 다닐 사람이 별로 없을 테니까 사실 이렇게 많은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스테이지 2, 3를 하다 보면 이제 아까 지도하고 니보드 이런 것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가방이 꽤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작은 가방을 준비하면 나중에 공간이 부족해서 또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방을 굳이 처음에는 새 걸로 사지 말고 그냥 집에서 쓰는 가방을 가지고서 일단 쓰다가 비행 시간이 늘어나고 필요한 것들이 이제 갖춰지면 그때 거기에 맞게 본인에 맞는 그런 가방을 사면 좋겠다 또는 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매번 느끼는 건데 사실 이런 헤드폰도 그 아무 문제 없거든요. 오래돼도. 그래서 그 우리 학교에서 혹시 비행을 다 끝내고 뭐 취업을 하신다든지 했을 때 이제 이런 가방이나 뭐 이런 카메라 이런 게 필요는 한데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좀 그 벼룩시장이나 이런 걸 해서 1년에 한 번씩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좀 물려주고 사용법도 좀 알려주고 그래서 대대로 이렇게 물려오면 안 그래도 비행을 배우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이제 일반인들이 얼마나 비행을 배우는데 돈이 들어가는지 제가 한번 그것도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좀 이런 것들은 사지 않고 이렇게 선배 후배로 이렇게 대대로 물려가면서 이건 옛날에 어떤 선배가 쓰던 거고 또 누구한테 갔다가 또 나한테 온 거야. 뭐 10년, 20년 된 헤드셋. 사실 이런 거는 이런 부품들은 다 흔들렸네요. 이런 부품들은 다 파트로 구매가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거 다 팔아요. 그러니까 그냥 요 본체만 물려지고 요런 이어 플러그라고 할지, 요런 쿠션만 좀 자기 걸로 사가지고 쓰면 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비행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다 사지 말고 좀 나눠 쓰고 또 바꿔 쓰고 그런 문화가 생기면 비행을 배우시는 우리 미래 조종사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실제로 이렇게 모든 게 다 준비된 가방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네, 정확하게 7kg입니다. 7kg이면 가벼운가요? 실제로 이 가방을 계속 메고 있으면 굉장히 무거워요. 그러니까 음, 저처럼 이렇게 카메라까지 다 들어가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매는 가방도 이렇게 좋지만 배낭 형태의 가방으로 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리해서 가방을 준비할 때 고려해야 될 중요한 점 네 가지를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굳이 새 가방을 살 필요는 없다. 지금처럼 이렇게 집에서 쓰던 가방 이런 것들을 그대로 활용하셔도 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품도 많고 아까 보셨지만 무게가 7kg이나 되잖아요. 굉장히 무겁고 큰 가방이 필요한데 그 초기에만 보고 사지 마시고 과정 끝까지 아마 여러분들은 그 스테이지 9까지 아마 하실 텐데 과정 끝까지 쓸 수 있는 그런 가방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야 뭐 그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비행을 안 하니까 그냥 이 가방을 쓰지만 저는 만약에 학교 생활도 하고 한다면 저는 다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 저는 배낭으로 바꿀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제 양손이 이제 다 쓸 수 있고 양손을 다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비행하다 보면 이제 막 뭐 떨어뜨리기도 하고 이러니까 저는 저 같으면 이제 앞으로 배낭을 쓸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가방이나 아니면 헤드셋,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은 굳이 사지 말고 선배들한테서 물려받거나 아니면 다 쓰고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1년에 한 번, 두 번씩 벼루시장에다 내놓고 또 후배들이 싼 가격에 사가지고 가서 또 물려주고 이러면 물건도 낭비가 안 되고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도 줄이고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